조금만 힘을 내서 마무리를 하고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했던 얘기에 계속 이어서 하면은 이제 우리가 컴퓨터에서는 결국 컴퓨터를 정보 처리 기계라고 하는 것처럼 뭔가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드는 로직의 어떤 플로우 차트 흐름에 따라 가지고서 데이터들을 계산하고 다루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메모리, 결국은 메모리에 저장된 걸 가지고 다룬다. 그래서 메모리라는 게 도대체 뭐냐? 메모리라는 것은 우리 프로그램 입장에서 뭐냐? 바이트의 어레이입니다. 그 바이트의 어레이에다가 내가 원하는 뭐 그래픽 데이터, 사운드 데이터, 여러 가지 뭐 우리 그 데이터베이스 여러 가지 데이터 이런 것들을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들의 기본이 되는 게 결국 숫자이고 그 숫자를 이진수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그 자연계의 숫자를 하나의 체계로 표현하기 힘들기 때문에 정수 부분과 실수 부분을 나누고 정수 부분은 이해 보수 형태로 음수까지 해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시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컴퓨터 시스템이 이런 방법을 취하고는 있지만 결국 인간들이 알고 있는 그 숫자 그대로 100% 그대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특이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좀 전에 이제 형 변환 같은 데서의 문제점 하나는 실제 코드를 보면서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산의 이제 실제 사칙 연산 숫자니까 숫자를 가지고 하는 일은 뭐 복잡한 이제 수학 함수들도 있긴 하지만 그 근본은 사칙 연산이죠. 그 CPU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칙 연산들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얘기하는 건데 덧셈 잘 보면 뺄셈 얘기가 안 나옵니다. 뺄셈 얘기가 왜 안 나올까요? 그렇죠. 이해 보수 배웠잖아요. 컴퓨터 실제 CPU에서도 뺄셈 서브트랙트라는 게 있긴 있습니다. 이제 그 기계어 명령어는 그렇지만 실제 하드웨어는 보수를 만들고 덧셈기 AL 덧셈기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 이제 동작 원리를 이해하는데 뺄셈 따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덧셈과 뺄셈 똑같은 거라고 보는 거죠. 아무튼 덧셈, 곱셈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덧셈은 지난 시간 좀 전에 이제 얘기했던 걸 계속 입자면은 핵심은 덧셈뿐만 아니라 곱셈도 마찬가지인데 핵심은 나머지 연산을 한다는 겁니다. 덧셈의 경우에는 1비트 올림이 쓰는 거고 곱셈은 비트가 2배로 확정될 수 있는데 위에 있는 걸 다 빼내고 나머지는 가져간다. 그리고 지금 했던 것처럼 이런 것들 메모리에다 저장했다가 위에 잘라내고 이런 거 아닙니다. CPU에서 계산할 때 이것들을 다 복원하지도 않고 넘어가는 것들은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한 비트는 CPU가 알아요. 이 한 비트는 CPU가 계속 알고 이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이 넘어간 것들을 CPU가 유지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없어지는 그런 원리를 얘기한 거고 이 뒷장에서 지금 좀 전에 같은 걸 얘기하는데 여기는 unsigned 덧셈은 이렇게 한다라고 했어요. 아무튼 이제 이건 되겠지만 그럼 signed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하냐라는 건데 여기에 키는 이겁니다. 동일하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 코드에서 다 signed로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내가 unsigned로 캐스팅한다. 이거 범수 unsigned로 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unsigned로 해서 계산하는 거 하고 signed로 해서 똑같은 값을 계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CPU는 똑같은 계산하는 거. 비트 표현 자체가 똑같고 실제 계산하는 것도 똑같고 단지 우리가 프로그램 랭귀지에서 프로그램 언어에서 이걸 signed로 처리하느냐 unsigned로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값을 뭐 printf를 한다거나 계속 이제 누적해서 계산할 때 좀 다른 절대값으로서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림, 여기 아래 있는 그림, 앞에 있는 그림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 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unsigned의 범위를 이해하면 결국 똑같은 겁니다. 비트 표현은 똑같은데 해석이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아까는 맨 밑에 0부터서 2의 W 마이너스 2의 W 하고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거는 더한 거예요. 때문에 0부터서 이렇게 처리했던 거고 이거는 signed로 처리되기 때문에 sign 그 W 비트인 거에서 signed는 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2의 W승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해가지고 풀면 되는데 이걸 이렇게 묶어가지고 여기까지 이게 signed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수 이게 사인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수, 이게 W-1승에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두 수를 더하면 이거는 한 비트가 일어날 수가 있죠. 이렇게까지 일어날 수가 있고 이렇게까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결국 결과값도 이 안에 표현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안은 매칭이 돼야 되는데 결과가 이 안에 들어오는 경우에 상관이 없습니다. 결과 이렇게 표현된 숫자가 예를 들어서 이제 1 더하기 마이너스 3이다. 이 정도 되면 결과가 마이너스 2 정도니까 그냥 이 안에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두 숫자를 더한 게 그냥 이렇게 표시가 될 텐데 이게 마이너스 아까 21억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 뭐 100 정도 이 정도만 해도 얘가 표현할 수 있는 걸 넘어가는 이런 숫자가 되거든요. 마이너스 이런 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맨 위쪽 비트 이거 그대로 표현합니다. 만약에 한다면 이게 이제 32비트로는 여기까지 표현하지 못하지만 만약 33비트라면은 마이너스 21억 하고 쭉 하고 더 큰 수, 좀 더 큰 수가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33비트가 되는 거죠. 이 33비트 표현된 것 중에 맨 위쪽 비트만 버린다는 거죠. 맨 위쪽 비트만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때 좀 잘 이해해야 돼요. 여기서 조금 올라간 거 이렇게 써보자. 아까 얼마였죠? 아까 21억 어쩌고저쩌고 48이었을 거예요. 저쪽에서 이 값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1만 해보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1 하나만. 그러면 실제 값은 마이너스 21억 어쩌고저쩌고에서 49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값은 32비트 인티저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죠. 바로 여기 있는 값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이 값은 어떻게 나타나냐라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여기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음수인데 이 값은 뭐냐면은 실제로 이렇게 표현해 보면은 아까 원래 2148 어쩌고 하는 거는 1 0 0 0 0 0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1은 1 1 1 1 1 1 1 이렇습니다. 이거 바로 계산이 되겠네요. 비트라이가 계산이 쉬워지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1 1 1 1 이 더하는 게 마이너스 값 이렇게 있는데 더하는 게 1000비트 계산만 한다는 겁니다. 1 1 1 1 이쪽에 더해볼까요? 1 더하면 여기가 0 되면서 1 이렇게 되죠. 1 1 1 1 그러니까 이때 계산은 제가 뭐 좀 복잡하고 49 좀 될 거라고 했는데 비트 계산이 이렇게 쉽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 33비트짜리입니다. 이 계산이 어떻게 되냐? 32비트만 표현하고 33비트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게 버려지는 겁니다. 버려지는데 이 값이 남죠. 이 값이 이렇게 남았는데 이 값은 맨 앞이 0입니다. 그러니까 양수가 되는 거죠. 양수가 되면서 이제 저는 이제 몇 번 보다 보니까 바로 아는데 양수가 되면서 모든 게 다 1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양수를 표현할 수 있는 제일 큰 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게 아까 여기에서도 이게 화살표가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이 모양이 그대로 이렇게 온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가 되니까 요게 0이 되고 이렇게 온다는 걸 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사실은 이 모양이 그대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숫자는 바로 여기 있는 숫자인데 이게 사실 인위적으로 변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이게 잘라낸 겁니다. 잘라지니까 그것을 해석한 결과가 비트 구성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CPU라고 생각해보세요. CPU는 엄청 단순한 계산을 한 거예요. CPU 입장에서는 이 두 세트 더하는데 그냥 아주 단순한 계산을 한 겁니다. 이 비트 계산 더. 그리고 이게 넘어왔으니까 잘라내고. 그래서 CPU는 그냥 이걸 그냥 메모리 저장돼요. 근데 이 저장된 이 값은 우리가 사용자가 추가로 계산하거나 프린트F로 해보면은 어떤 값을 찍히냐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맨 위에 있는 이 값을 이렇게 찍힌다. 지금은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게 결국은 다 아까 2의 보스 특성. 여기 이제 2의 더블 있음, 2의 32승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변환되는 그 특성에 따라서 수학적으로 다 증명이 될 수 있는. 아무튼 결국 CPU, 우리 컴퓨터에서의 정수의 닷셈은 그냥 비트 계산한다는 겁니다. 비트 계산하고 이 위에 있는 비트만 버리고 요것을 따로 다시 해석한다는 거죠. 이게 unsigned면 해석한 결과도 똑같이 요것만 없어지고 똑같이 양수가 되지만 signed인 경우에는 뭐가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수학적으로 표현해보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이제 오버플로우 나는 것들 그림 그려보면 이게 이제 컴퓨터로 생각하지 않으면 이 아래로 더 많이 내려갈 거고 여기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더 음수로 훨씬 더 내려갈 수 있을 거고 더 양수로 더 올라갈 수 있을 건데 얘가 표현할 수 있는 값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게 4비트이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7까지만 표현할 수 있습니다. 4비트이면 16개의 숫자로서 그래서 마이너스 8보다 더 작은 숫자는 얘가 표현을 못하고 오히려 더 큰 수, 0보다 큰 수가 되버린다. 그리고 이쪽 실제 숫자 덧셈에서 7보다 더 큰 숫자가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잘려 나와가지고 0 안에 있는 음수가 되버려요. 그래서 아까는 이제 오버플로우 하나 근데 나머지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호로 나타낸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오버플로우 위쪽으로 오버플로우 그래서 네거티브, 포지티브 오버플로우 해가지고 네거티브 각각 부호가 바뀌는 그래서 부호가 이렇게 바뀌어서 결과가 나타나는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컴퓨터가 이해 보수 형태 표현하면 이런 재미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거지. 여러분들이 이걸 다 고려해가지고 고려한다는 말은 이렇게 변환되는 것을 다 일일이 프로그램하지 않습니다. 그걸 얘기하면 저희가 컴파일러가 알아서 다 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제 프로그램 하다 보면 여러분이 오버플로우가 아니면 이런 특이점들에서 이런 특성이 있다는 걸 모르고 하게 되면 여러분이 의도한 계산과 다른 계산을 프로그램이 할 수도 있다는 거. 이 점만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건 4비트 가지고 이해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건 재밌는 이제 코드라서 소개를 하는데요. 교재에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제 이런 산수 연산을 좀 적극적으로 많이 하는 그런 코드를 짰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오버플로우가 날 수도 있다는 거죠. 큰 숫자를 막 더하고 그럴 때는 예를 들면 이런 안전한 함수 하나를 쓰면은 이런 함수를 쓰면 좀 더 안전한 연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티저 두 숫자를 더하는데 오버플로우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체크해보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오버플로우가 나는지 안 나는지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냥 x, y 더하면 그 결과 나올 것 같지만 만약에 아까 했죠 40몇억 이런 숫자를 더하게 되면은 40몇억 더해가지고 내가 80억이 될 거야 60억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인티저이면 오버플로우 나와가지고 음수가 되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그런 데이터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하게 될 경우에 써볼 수 있는 여기서 키포인트는 이제 또 이 말을 오버플로우의 특성을 이 함수는 좀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보면 어떻게 표현해주냐면 x, y 더하는 두 수가 모두 음수입니다. x도 음수이고 y도 음수이고 그런데 두 수가 음수인데 여기 그냥 일반을 더했죠 우리가 이렇게 더하면 아까처럼 그렇게 이제 모듈 연산을 하게 됩니다. 더했는데 그 결과인 썸은 0보다 큰 양수가 0보다 크다. 사실 우리 일반의 숫자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이런 결과가 나오면 아래쪽 음수 쪽으로 오버플로우 했다. 마찬가지로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큰데 썸이 0보다 x, y 보호가 달라. 이럴 경우에 오버플로우 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날 수 없어요. 절대 날 수가 없습니다. 코드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오버플로우의 특성을 다시 한번 코드로 한번 이제 표현해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곱셈과 나눗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여기는 아마 표현이 안 됐는데 곱셈은 덧셈에 비해서 좀 복잡합니다. 사실 어떻게 컴퓨터가 곱셈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덧셈은 지난번에 우리 전기회로 게이트 많이 배우지 않았지만 사실 1비트 더하기 1비트 요걸 회로로 구성한다면 쉽게 덧셈 기능 여러분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0, 0이면 0 두 개 더하면 0이 되고 1, 0 더하면 1이 되고 0, 1 더하면 1이 되고 1, 1 더하면 0이 되면서 캐리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비트 두 개가 들어가고 x, y 비트 두 개가 들어가고 썸이 하나 나오고 캐리가 하나 나오는
이런 회로를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게이트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논리식 가지고 더셈비는 이것만 32개 확장하면 캐리 다시 어렵고 확장하면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곱셈비는 어떻게 만들 것 같아요? 컴퓨터가 무식히 단순한 기계입니다. 실제 CPU 한의를 가면 이제 우리가 설계를 할 때 보면 우리가 아주 초보적인 산수 계산했던 거 있죠. 그냥 그대로 해요. 그래서 곱셈은 1, 0, 1, 0, 1, 1, 1, 1 이렇게 있으면은 0, 1, 0 이렇게 또 여기에 1, 0, 1, 0 이렇게 4개 해가지고 이렇게 더하죠. 이런 게 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우는 곱셈 방법이죠. CPU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제가 얘기해주죠. 곱셈은 덧셈에 비해서 그 계산 속도가 엄청나게 느려지는 거죠. 이 비트 수만큼 덧셈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론적으로는 비트 배수만큼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덧셈이 1초 걸린다면 곱셈은 막 32초 걸릴 수 있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복잡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걸 얘기는 하는 건 아니고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냥 그렇게 해서 어떤 곱셈 결과가 나온다. 이랬을 때 결과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결론은 이겁니다. 정수로 표현된 비트들은 덧셈을 하나, 곱셈을 하나, 결국 뭐냐 나머지 곱셈하면 큰 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큰 수가 나올 수 있는데 그냥 이 32를 표현된 거 기사는 그냥 버립니다. 모듈로 연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언사인드면은 뭐 쉽게 이게 될 거고 사인드면 이 것수 사인드면 얘도 결론은 똑같습니다. 결론은 똑같아요. 결론은 똑같이 하는데 아까 보호형 덧셈에도 마찬가지처럼 어떻게 되냐면 중간 어쨌든 이게 이제 실제 값이죠. 이게 실제 값인데 이걸 다 떼버려 나니까 이 보호 비트가 얘네들 부호 계산 결과의 부호가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부호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고 연습을 해보면 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3비트짜리 2개 곱하면 최대 6비트가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을 사인드로 해석할 때 하고 언사인드로 해석할 때 하고 어떻게 하는가 계산 결과 자체는 다릅니다. 왜냐면 비트 구성 표현된 게 3호 15, 마이너스 3호 9 해서 비트 구성 다르지만 그만큼 3비트면 되니까 3비트 이상을 잘라내고 보면은 똑같아진다. 이게 좀 신기한데 덧셈은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곱셈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수학적으로 또 풀어서 분석을 해보면 위쪽이 2의 보수 쪽 해가지고 이 비트 이상은 다 어차피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2의 보수를 하더라도 아래쪽은 비슷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게 해석된 건 또 이제 달라요. 사인으로 해석된 수와 언사인드 해석된 수. 그러니까 이 책을 보면 지금 제가 설명한 것보다 훨씬 더 수학적으로 이것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복잡해요. 하지만 좀 결론적인 건 뭐냐? CPU는 그냥 비트만 가지고 계산하는 겁니다. 비트만 가지고 계산하고 그 해석을 컴파일러 등등을 통해 가지고서 사인드, 언사인드 이렇게 하고 아까 비교라든가 또는 그 확장 같은 거 할 때 그때는 부호가 의미를 가지죠. 그럴 때는 아예 컴파일러가 CPU 명령어를 다른 걸 만듭니다. 다른 거. 그거 외에는 덧셈, 뺄셈, 곱셈 이런 거 다 부호 없이 그냥 CPU는 계산해요. 그리고 메모리는 똑같이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게 20비트 된다. 메모리는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것을 원래 숫자가 사인드였냐, 언사인드에 따라서 해석만 이렇게 다르게 또 이제 여러분 코드를 보면 조금 이제 더 몸에 쉽게 다가올 테니까 또 코드에 관한 겁니다. 이제 곱셈과 관련된 코드인데요. 이것도 역시 이제 버그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일은 앞에서 했던 것과 거의 동일한데 방향만 반대입니다. 앞에서 했던 것은 커널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가지고 유저 에리어에다가 이제 복사하는 건데 이건 반대로 유저가 준 소스, 유저가 준 데이터를 커널 쪽에다가 복사하는 그런 어떤 함수였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가지고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사용자가 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면은 이놈의 보안 합점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만들 수 있는 보안 합점이고 또 보안 합점을 활용해가지고 커널을 깨트릴 수가 있다.
코드가 좀 다른 것 같지만 구성이 달라지는 거고 그 복사하는 일이니까 한번 주소 읽어보면은 인자가 일단 이거 3개입니다. 아까는 그냥 메모리 포인트 하나하고 사이즈 이렇게 줬는데 이번에는 사이즈를 이렇게 줬어요. 그 예를 들면 자료 구조 몇 개 이렇게 복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자료 구조에 사이즈하고 그거 카운트 몇 개를 복사를 해라 이렇게 이제 준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커널 내부에 메모리를 할당 받습니다. 커널 내부에 이 사이즈만큼의 메모리를 할당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한 엔트리씩, 한 엘리먼트씩 이렇게 카피를 소스에서부터 커널로 이렇게 복사를 쭉 해가는 거죠. 뭐 그냥 논리적인 흐름 보면 아 그런가 보다 할 겁니다. 근데 이것도 앞에서 했던 것과 유사하게 뭔가 이제 버그 보완 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피니가 진작에 보면 알죠. 뭔가 메모리를 내가 허용되지 않는 메모리를 접근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디서 나올 것 같아요? 여기는 앞에서처럼 이제 부호 뭐 이런 것들 여기 인티저로 되어 있긴 하지만 이것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마 찾아봐도 없을 겁니다. 일레먼트로 왜냐하면 엘리먼트 사이즈 하나씩 이렇게 때문에 리스트에다 복사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리저트를 가지고 해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이제 리저트 값 처음에 받은 거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고. 자, 이거는 좀 전에 이제 곱셈을 배웠으니까 곱셈과 관련돼서 나오는 문제예요. 여기 곱셈이 있죠. 얘는 그럼 이제 유저가 이만큼 복사하려고 하니까 커널의 메모리를 얼만큼 확보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계산합니다. 엘리먼트 사이즈 곱하기 엘리먼트 카운트. 많이 되죠? 그럼 뭐 100바이트짜리 10개 복사한다 그러면 1000바이트 이렇게 MR로 할 겁니다. 그리고 쭉 하면 됩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쓰는 프로그램한테는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 일반의 CPU에서 곱셈이든 덧셈이든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오버플로우가 생기면 위쪽을 그냥 떼내버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는 프로그래머가 의도적으로 카운트 값과 사이즈 값을 이렇게 줬거든요. 사이즈 값은 리즈너블하는 사이즈 4kB짜리 뭐 몇십 개, 몇백 개 겨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카운트 값을 엄청나게 큰 숫자를 줍니다. 이게 이제 계산해보면은 2에 20승 더하기 1이 되는 거예요. 그 숫자를 100만 개 이렇게 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의미가 없는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문제 그런 건데 이렇게 줘버리면 이 코드가 뭐라 그러냐는 거죠. 멜록 내부는 이렇게 인자는 이렇게 주지만 이 내부는 인티저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인티저로. 언사인드 인티저, 사이즈 언사인드 인티저로 인티저 32비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는 이 계산은 여기서 우리가 프로그램 의도했던지 어쨌든 의도한 계산은 무지 큰 수입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계산되죠. 2에 2개 곱하면 2에 32승 더하기 2에 12승입니다. 그러니까 2에 30승 더하기 4K. 이 값인데 멜록은 그것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2에 32승 되면 한 비트 올라가고 됐죠. 한 비트. 근데 그거는 버려버리고 뭐만 가지고 하냐? 뒤에 남아있는 4K만 가지고 멜록 하게 됩니다. 그러면 멜록은 여기서 리절트에다가 4K짜리 메모리를 리턴해 준 거예요. 4K짜리. 그런데 여기 루프로 보세요. 여기 루프로 보면 분명히 카운트가 엄청나게 큰 숫자죠. 카운트가 엄청 큰 숫자이기 여기서 유저의 데이터를 커널의 메모리에다가 계속해서 복사해 있습니다. 물론 좀 터무니없는 얘기긴 하지만 이해는 터무니없는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이거는 어떤 상황이 유발되느냐면 커널 메모리의 어떤 부분에다가 유저가 자기 어떤 데이터를 원래 심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OS의 내용을 아주 잘 분석해 놓은 유저라면은 커널의 일정한 함수 부분
이제 커널 콜 부분, 그런 부분에다가 자기가 작성한 바이너리 데이터를 여기다 담아가지고서, 그죠? 여기 엘리먼트 소스에 담아가지고서 이걸 부른다. 이건 커널 함수니까 내가 그 카피 작업을 하면은 권한이 안 돼가지고 복사가 안 되겠지만 커널 함수니까 복사됐다는 거예요. 그 리턴하면서 커널의 함수 리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복사해놓은 대로 리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커널의 권한을 가지고서 유저의 코드가 실행되도록 하는 그런 보안의 위험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이제 이것도 역시 이 라이브러리 코드를 작성할 때 곱셈의 오버플로우를 하는 것을 면밀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작성한 게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는 아까 이제 그 데이터 형 변화의 문제는 형 변화를 다 타입을 일치시켜주는 걸로 좀 비교적 쉽게 해결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드를. 방금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이 코드는 잘했어요. 이거는 그렇게 큰 숫자를 줘가지고서 아까 형변화처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처리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러를 리턴해야 돼요. 에러를 리턴하는데 대신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이제 이 값이 내가 이 멜록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가 안 나는가 이걸 체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결과가 오버플로 32비트로 오버플로가 나는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또 조금 더 이제 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계산 자체는 계산 결과를 32비트가 아니라 64비트를 받아가지고 그 64비트를 받은 값과 그냥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여기다 멜록을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32비트를 받은 값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64비트를 받은 값 두 값이 같다라면 오버플로가 나지 않는 것인데 두 값이 다르다면 오버플로가 난 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얘 같은 경우는 에러를 리턴을 하는 게 아닌 거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저 안에 있는 값이 64비트도 넘는다던가 이걸 안 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인자를 받은 게 32비트 두 개니까 64비트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잘 질문했는데 지금 이 예에서는 그렇게 이제 하면 되지만 또 다른 예에서는 또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수업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직관으로 알아야 될 것은 이런 감이라는 거죠. 컴퓨터가 이 데이터를 표현하고 계산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 인간의 숫자 그대로를 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표현 방법에 의해서 왜곡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요즘 여기서 넥스트 액션 넥스트에다가 자기가 준 걸 넘기는 게 이주에 그 포문 안에 예. 카피하는 거죠. 카피해서 넥스트에다가 엘리멘트 소스에 있는 엘리멘트 자기가 준 거니까 이렇게 넘기는 건데 넥스트가 크기가 엘리멘트 소스 크기보다 작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작게 되면은 아까 파괴적인 사용자가 자기가 입력한 거를 쓴다는 게 언제 쓴다는 거지? 지금 이제 저희 코드 보니까 그냥 추상적으로만 얘기하면은 메모리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커널에 사용하는 메모리 공간이 이렇게 있고 유저가 사용하는 공간이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유저가 자기 메모리 공간에 데이터를 마련해줍니다. 진짜 이제 우리 해킹하는 게 없네. 여기다가 코드인데 데이터처럼 넣어요. 데이터 여기다 내가 컴파일러 코드, 또 특정 함수 이것을 여기다 데이터 넣는 거죠. 이제 아까 4K보다 훨씬 큰 거가 되겠죠. 4K 요만큼, 4K 이만큼 하고 여기다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저걸 부른 다음에 저건 어떤 일을 하냐면은 커널의 메모리 영역 중에서 MR록을 해가지고서 그만큼 떼내주고 이 부분에다가 이것을 이렇게 복사해 놓는 이런 작업. 정상적으로는 이 사이즈하고 이제 이 사이즈가 같아지는 거죠. 그런데 아까 좀 전처럼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렇게 주게 되면 좀 비현실적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 얘는 커널은
4kB만 하더라. 이게 이제 5% 생겨버려요. 곱셈에 5% 생기니까 커널은 4kB만 생깁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다 4kB 이상의 데이터를 주는 거죠. 그리고 그 포르프에 보면 훨씬 많은 데이터를 복사하고 있죠. 그럴 때 이 뒤에 연속되는. 그러니까 이건 주소니까 그냥 여기 시작점 주소만 알고 있지 끝은 지정해지지 않으니까 여기서부터 4kg 쓰고 또 4kg 계속 이걸 갖다 복사해서 쓸 수 있고. 이럴 때 만약에 이게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커널 영역의 이제 메모리가 언제 어떻게 걸려질지 모르지만 이것들이 훨씬 더 커가지고 코드 영역까지 이렇게 침범할 수 있는 보이라면 커널이 가지고 어떤 코드 부분에다가 그러니까 이 아기들 해커는 이걸 다 분석했겠죠. 이 메모리 위치에 이렇게 쭉 와가지고 어디만큼 메모리 위치에 저함수를 인턴해가지고 뭐 어떻게 되는 거가 있다더라. 그럼 여기다가 자기가 만든 코드 위치로 이렇게 복사를 하니까 여기에 커널 코드가 아니라 자기가 만든 코드가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커널은 여기에 어떤 코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커널이 이 코드를 실행한다고 생각하고 커널을 계속 작업했지만 이 유저가 만든 코드가 실행된 거예요. 그래서 커널의 권한, 루트의 권한 하에서 이 유저의 코드가 실행되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그 보안 할죠. 저희가 힙이잖아요. 이거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커널에서 블록하거나. 커널은 우리가 유저의 프로세스 메모리 공간은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 힙 뭐 이렇게 했는데 커널 공간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힙이라 하더라도 뭐 힙만 무한히 많은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힙 사이즈 이렇게 있으면 뒤에 또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이게 이렇게 넘어오면 이쪽 부분이 될 수 있잖아요. 또 이렇게 해가서 스택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침범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실제 활용기를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큼 몇 바이트 더 가가지고 어떤 코드가 있다 이건 이제 예를 들었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저 위에 있던 그 함수 자체는 그 커널 함수.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게 뭔가 이제 좀 이런 식으로 될 정도로 위험이 있는 거나 정말 권한을 뺏기는 이런 이제 버그가 될 수 있는 거고 최소한 이 함수는 권한을 뺏기지는 않다라 할지라도 커널이 깨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커널이 원래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 얘도 침범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다른 데이터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커널이 깨질 수가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곱셈, 나눗셈 이제 한 꼭지만 더 하겠습니다. 나눗셈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이 상수 나눗셈 하면서 그냥 같이 퉁쳐서 얘기를 하도록 하죠. 자, 그렇게 합니다. 여기까지 한 게 이제 어떤 실제 32초 되는 것들의 덧셈과 곱셈의 절대 유적, 나머지를 버리는 이런 게 된다. 그래서 당연히 CPU 입장에서 보면 위를 버리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 보이겠지만 또 이제 이런 코드 일처럼 프로그래밍 입장에서 봐도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의도치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 여러분이 좀 이제 한번 살펴보라는 거죠. 다음에 있는 마지막에 있는 거는 이제 상수의 곱셈입니다. 상수의 곱셈. 즉, int x, y 이렇게 해가지고서 int z, 그래서 z는 x, y 이런 변수로 주는 이런 게 아니라 z는 x 곱하기 100 이런 식의 코드가 있을 때 이런 식의 코드가 있을 때 shift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키는 shift입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shift는 2의 n승 을 곱할 때였죠. 2 곱하면 1시프트, 4 곱하면 2시프트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상수의 곱셈도 가능하면 CPU는 시프트 연산을 가지고서 처리합니다. 이거는 사실 CPU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컴파일러가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곱셈에 비해 가지고 시프트는 매우 단순한, 덧셈보다 더 단순한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컴파일의 효율을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원리는 인수분해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10 x 곱하기 10을 한다. x 곱하기 10을 한다. 이거는 우리가 x 곱하기 2 플러스 8이라고 보습니다. 그러면 x 곱하기 2 플러스 x 곱하기 8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1은 시프트, 이거는 30시프트. 그리고 비교적 간단한 박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 CPU, 컴파일러 이거 아니에요.
CPU를 꺼내면 우리가 만드는 컴파일러 있죠? 컴파일러는 이런 식으로 상수를 근데 이제 이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 거는 CPU 시프트 했을 때 이렇게 벗어난 곱셈이니까 왼쪽으로 시프트를 할 텐데 0이 채워지고 왼쪽 시프트는 산술과 논리 차이가 없는 거고 이쪽은 이제 사람의 머릿속에는 이런 게 다 있겠지만 이런 게 사라지는 위쪽 밑에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한다는 거. 그리고 또 재밌는 것도 이런 것들을 방침할 수 있습니다. 24 이런 거 할 때 요것만 또 너무 또 되어 있으면 여기 덧셈으로만 확실히 있을 텐데 덧셈과 뺄셈은 거의 같은 복잡도이기 때문에 32 곱하고 8 곱하고 해가지고 빼 이게 더 간단하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컴파일러가 하는 방식을 공부해 보는 건데 여러분이 이제 숙제나 그런 시험 문제 등에서 이 상수 곱셈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면 목적은 뭐냐면 최소한의 수의 시프트와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CPU가 하는 계산 횟수를 최소화하는 거죠. 24를 잘못 하게 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16 24는 똑같네요. 32 마이너스 8이나 16 플러스 8이나 똑같네요. 이건 그래서 사실 플러스가 하나 마이너스가 하나 홀수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홀수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 1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 하나 여기 만약에 여기가 11이다 10이라 11이다 그러면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플러스 1 이렇게 되면 시프트는 안 하고 플러스 X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원리를 이해해보자. 컴파일러의 결과를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다음에 배우게 될 이제 사실 기계가 표현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아까 10은 12라고 표현했죠.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그거는데 지금은 좀 이상해요. 지금 모르는 거니까 넘어가고 어쨌든 쉬프트가 그런 건데 지금은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되는지 지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왜 이거 그 다음에 나눗셈 보겠습니다. 일단 변수의 나눗셈 무지무지 복잡합니다. 곱셈보다 훨씬 더 복잡해요. 그래서 계산 속도로 치자면은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덧셈보다 곱셈은 한 10배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얘기합니다. CPU 걸리는 시간. 근데 나눗셈은 또 곱셈에 한 10배까지는 아니는데 4, 5배 이렇게 걸린다고 합니다. 나눗셈은 매우 복잡한 연산인데 역시 이제 상수인 경우에는 나눗셈으로 처리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시프트 해가지고 앞에서 봤던 거라면 오른쪽으로 시프트인 경우에는 산술 시프트와 논리 시프트가 있다고 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인티저로 적용하면 unsigned 인티저인 경우에는 논리 시프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0을 채워요. 무조건 0을 채워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원래 인티저 여기에 1이 있더라도 unsigned면은 그냥 0을 채우면 돼요. 0을 채우는데 만약에 이게 signed 인티저면 signed 인티저면은 부호형, 그러니까 그 산술 시프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맨 앞에 비트가 0이냐 1이냐 따라 가지고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시프트된 결과에 맨 앞 비트가 1이면 1 채워지고 0이면 0 채워집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2의 보수 표현에서 앞쪽에 1이 있는 거는 실제 크기에 영향을 안 줍니다. 안 주기 때문에 이걸 다 채워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이제 특이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는 나눗셈인 경우 원래 나눗셈의 정의가 정수 컴퓨터에서 나눗셈의 정의가 요겁니다. 플로우 연산입니다. 플로우 연산. 아까 위로 넘어가는 거에서는 나머지 연산이라고 했죠. 이거는 언사인을 생각하면 이 플로우 연산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나눠가지고 뒤에 그 나머지가 생길 수 있잖아요. 나누기니까 나머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기 이제 어쨌든 점 얼마 이렇게 될 텐데 이거는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플로우 연산이 되는 게 수학적으로 보면 이 쉬프트로 인한 나머지 나누기 연산이 되는데 사실 쉬프트가 아니더라도 정수의 나눗셈은 플로우 연산을 합니다. 컴파일러 결과 보면 자 그런데 이게 음수인 경우에는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게 이제 y라는 값을 쉬프트하는데 마이너스 15,213입니다. 1로 나눌 때, 4로 나눌 때, 2로 나눌 때, 16로 나눌 때, 32로 나눌 때 쉬프트 4, 쉬프트 8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비트 구성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맨 부호비트 1이니까 쉬프트 할 때 1로 들어간 거 여기까지 이제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기쪽이 없어지죠. 하나 쉬프트 하면은 요거 하나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1 이렇게 될 텐데 1을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리고 4개 쉬프트 하면 여기서 4개, 하나, 둘, 셋, 4개 없어지면서 요 부분이 이렇게 남게 되고 앞에는 이게 채워집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 결과를 이의 보수를 해석해가지고 값을 나타내게 되면 이런 값이 나옵니다. 지금 계산이 좀 복잡하니까 그냥 이렇게 써볼게요. 아, 근데 이게 언뜻 보면 그냥 이 비트 벌는 거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학적인 표현에서 틀린 표현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음수인 경우에 이 버림 연산을 하게 되면 버림 연산의 의미는 0쪽으로 가까운 버린다는 것은 0에서 오버가 뭐라고 표현했나요? 어떤 숫자 점 얼마나 있다. 0에 더 가까워져야 되는. 그렇지. 0에 가까운 그 말이었죠. 0에 가까운 쪽으로 만드는 게 이 숫자를 0에 가까운 쪽으로 만드는 게 이 플로우 연산 이해되는 거죠. 그래서 양수이면 그냥 버리는 거, 이 뒤에 있는 거 버리면 되는데 음수일 때는 그게 수학적인 의미가 좀 달라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실제 나눗셈이 이런 값이 된다는 거죠. 0.8125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 그냥 우리가 산수를 수학을 모르고 그냥 해버리면 이게 버리는 거라고 이렇게 되겠지만 마이너스 951로 그냥 이렇게 비트를 버려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951이 되고 이거는 결국 뭐가 되냐면은 이 그래프를 보면 0이 있고 마이너스 950이 있고 마이너스 951이 있는데 이 숫자 자체는 요만큼에 있는 숫자라는 거죠. 요만큼의 숫자가 있는데 이렇게 비트 계산을 해가지고 버려버리니까 이 숫자가 이쪽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 연산, 수학적 연산에 좀 틀린 그 결과가 나와버리게 됩니다. 음수인 이 값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 값이. 이거 어떻게 하느냐? 방법 없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CPU는 가장 단순한 걸 하다가 그러니까 아까 이해 보수 같은 경우 수학적 표현하고 컴퓨터 표현하고 너무 잘 일치하기 때문에 거의 뭐 다른 조작 없이 그냥 넘어가고 버리고 막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는데 이 나눗셈 같은 경우는 이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억지로 합니다. 억지로 하는 그냥 고지고대로 저걸 다 고려해서 합니다. 그걸 보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이너스 보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아까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수가 마이너스 15,214인가요? 이 수가 음수이면 결과를 이쪽으로 버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플러스 이걸 만약에 16으로 나눈다 라고 하게 되면 여기다가 이 숫자에다가 15를 더해줍니다. 먼저 15를 더해주고 그 다음에 16으로 나눕니다. 이게 어떤 효과를 내냐면 결국 1상관이거든요. 1상관인데 이런 여기에 있는 값으로 결과가 나오면 그냥 버려버리면 이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냥 버리더라도 이게 되도록 이 값을 이만큼 올려준다는 거죠. 1만큼. 15를 더하는 이유는 여기서 16 이상을 더해버리면 값 자체가 변화버리죠. 나머지 값 자체가. 그래서 나머지 목값은 변경시키지 않으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1 기준 이상으로 올려주도록 요만큼을 미리 더해줍니다. 다른 숫자에.
그러고서 실제 CPU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 CPU가 우리가 이제 코드를 해가지고서 int x 이렇게 하죠. 하고 여기다가 만약에 y int y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y는 x 나누기 10이다. 16이다. 이렇게 계산하면은 언뜻 보면 그냥 이 오른쪽으로 4번 시프트하면 끝나겠구나, 이게 간단하겠구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실제 컴파일러는 x가 음수이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서 x가 그러니까 이 한 줄이지만 실제 컴파일러가 만들어낸 기계어 코드는 이런 코드를 만드는 거예요. x가 음수이면 x에다가 15를 더하고 이것을 16으로 이런 거예요. 실제 CPU가 이렇게. 아무튼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좀 더 나가지만 여러분이 이제 기계어 코드를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게 얘 프로그램 코드는 딱 한 줄로 돼 있는데 실제 기계어 코드는 이렇게 여러 줄로 나와가지고서 이 디버깅 같은 거 할 때 매칭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